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요새 뭐 별로 그렇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세뇌 탈출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지경입니다. 아, 미국 북한 관계도 일종의 이상한 기분이 싸한 그런 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뉴스가 별로 없어요. 제가 세뇌 탈출해서 달아온 영역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숨고르기를 해보죠. 자료에 한번 보시듯이 지금은 정말 silent night, 고요한 밤입니다. 트럼프가 뻑하면 그런 말 하죠. 내가 대통령 된 다음에 특히 2018년 들어서서 북의 그 핵과 미사일이 완전히 실험이 중단돼 있다. 우린 급할 거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상태죠. 북한이 사실은 거의 도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랑 뭐 짝짝꿍하면서 뭐 DMZ를 뭉개니 NLL을 내주니 한강 하구원을 내주니 뭐 이런 흐름이 있지만 정말 분통 터지는 흐름이죠. 그러나 상황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 그런 거 가지고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면 이 고요한 와중에서도 핵심 담론의 1순위는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10월에 있었던 펜스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 그 다음에 11월에 있었던 11월 9일인가 그 워싱턴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그 국방 책임자,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중국 정치국원 중에 그 25명 정치국원 중에 제일 그러니까 거의 신과 같은 존재죠. 그 중에 외교를 담당하는 자, 그 중국 측 2명, 국방 외교 2명하고 미국 측의 국방의 매티스, 국무의 폼페오 이렇게 해서 2+2 회담 열렸을 때 그때 폼페오의 회담 후 발표문에서도 1순위가 한반도 비핵화였습니다. 그때 또 매티스가 회담 후에 한 발표문에서도 1순위가 한반도 비핵화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트럼프가 이렇게 반농 반진으로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는 급할 거 없다. 이런 그 여유를 부리고 있고요. 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인도 파시픽,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죠. 괌,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이런데. 그리고 경제 제재는 더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도 그 아마 짐작컨대 그 저기 뭐야 그 유태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남아공 국적인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기업, 그다음에 선박, 개인을 상대로 한 특별 제재가 올해 들어서 벌써 118건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국내 언론이 주목을 안 해서 그러는데 국내 언론이 양심이 없어요. 기레기들이 뭐 거의 당연한 듯이 연내에 시진핑이 그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에이펙에서 문재인을 만났을 때 내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북한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시진핑 북한 가기 어렵습니다라고 이 세뇌 탈출에서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상태에서 시진핑이 북한을 간다는 얘기는 미국한테 북한은 중국에 나와버리니까 너희는 손볼 생각하지 마라는 굉장히 강력한 외교적 제스처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도발이 되기 때문에 시진핑이 올해 북한 가기 어렵다. 그렇게 제가 세뇌 탈출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이번에 에이펙 때 시진핑이 내년이나 돼봐야 한국과 북한을 패키지로 엮어서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와중에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제는 뭐 찐따에다가 패싱된 상태죠. 그리고 경제가 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20대 청년층에선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결과가 좀 편향되게 나오는 여론조사에서조차도 문재인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문재인 집단의 그런 그 집단 최면이 급속하게 약화돼 가고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세뇌 탈출해서 가끔 얘기해 왔지만 이 북핵은 항상 기본 상식인 듯한 게 뭐였냐면은 저거였어요. 저게 그러니까 다자간 협상이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이 다 연결된 그런 테이블에서 북핵을 다루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그동안 얘기되어 왔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 특히 2018년 들어서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 양자간 다이다이 게임이 된 거예요. 이 저기 속어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 결판 짓는 게임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양자 사이에 결판을 짓게 되면요. 이렇게 미북 간에 외교냐 아니면 군사 옵션이냐 이게 그러니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뒤로 어떻게 다른 데다가 핑계거리를 돌리질 못한다고요. 뭐 러시아가 협조를 안 해서 중국이 개겨서 뭐 일본이 좀 딴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핑계를 못 돌려요, 이거는. 미국 간에 외교적으로 해결이 되든가 아니면 미국의 군사 옵션 취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즐겨보는 조그만 그 인터넷 언론이 있어요. 와이타임즈라고. 이 와이타임즈에서 그 조명균이 요번에 미국을 방문해서 폼페오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교포 간담회를 했을 때 그 뒷얘기를 실었다고요. 이게 다른 언론에서는 별로 전혀 싣질 않았는데 그 뒷얘기에서 조명균이 폼페오를 만났을 때 또 교포 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라고 실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짐작컨대 조명균 통일부 장관한테 마이크를 주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판을 풀어줬으면은 조명균 이런 소리 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조명균의 상대방이 조명균한테 야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그 쟤들이 그 순순히 비핵화 하겠어? 이러이러한 조짐이 있는데 또 이러이러하게 개겨 왔는데 이러면은 조명균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상대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뭐 이 소리를 했다 저 소리도 했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닦아세우게 되면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결국 뭐였냐? 북한 비핵화 어렵겠는데요. 뭐 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좀 비핵화하고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실토를 했다는 거예요, 조명균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조차도 이거 비핵화 이거 순순히 못 가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되냐고요. 게임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딱 막아놓고서 결판 짓는 게임 아니에요. 외교적으로 결판을 짓던 군사 옵션으로 결판 짓던. 근데 비핵화를 못 가? 외교적으로? 그건 군사 옵션으로 기운다는 소리죠. 거기에 때 맞춰서 여기서 잠깐 미 국무부의 노트 대변인이 아주 새삼스럽게 지금 미북 사이에 양자 게임이 펼쳐진 지 벌써 1년 다 돼가는데 이 1년 다 됐는데 다시 한번 미북 사이에 양자 게임이 맞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엊그저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표이기 때문에 국내 언론에서 이걸 주목을 안 하는데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북 사이에 양자 게임, 다이다이 게임 들어가면 외교로 결판 내든 군사로 결판 내든 결판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속된 말로 맞고 푸는 거라고요. 우리가 물 퍼낼 때 물 흘러나가는 구멍 딱 하고서 그냥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퍼버리면 처음에는 저거 언제 푸나 하는데 결국 다 퍼내잖아요. 이 물탱크 청소 같은 거 할 때. 맞고 푸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영어 원문을 한번 보죠. Some of those mistakes of the past included piling on a bunch of different countries that could well weigh in.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대표적인 잘못은 여러 나라를 끌어들여서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도록 방치한 것이다. And you get mired into a lot of bureaucratic battles and can't always get things effectively or efficiently done.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완전히 관료주의 외교 잔치판 벌어져서 그래서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영어에서 뭘 강조할 때 effectively and efficiently라는 말을 해요. effectively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효과적인데 이것의 어감은 뭐냐면 결과가 나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cause and effect잖아요. 원인 결과. effect라는 건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치판 벌어지면 결과가 없이 그냥 뺑뺑뺑 돈다. 그 다음에 efficient라는 건 뭐냐면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는 거를 얘기해요. 효율.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not efficiently라는 건 뭐냐면 몸공은 많이 들이는데 얻는 게 없다 이 소리예요. 하나는 결과가 안 나온다. 결과 자체가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몸공은 많이 들였는데 진척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not effectively and not efficiently가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제 we have now stripped that away. 이러한 다자 게임 관료주의판 외교관 파티판을 걷어치웠다. We are negotiating leader to leader. 우리 이제는 책임 있는 지도자 대 지도자로 얘기를 한다. You have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both negotiating with the chairman Kim personally. 우리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가 김정은과 다이렉트 채널을 갖기에 이르렀다. And that adds an entirely different element to it.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펼쳐져 왔던 그러한 게임과는 전혀 다른 게임을 펼쳐지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이거를 이 시점에서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외교적으로 결판을 내려고 했는데 미국이 다이다이 붙어서 그게 결판이 안 나고 이게 이제 안에서 골마서 이게 이제 군사 옵션으로 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이거는 미국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엊그저께 발표된 거거든요. 이게 살벌한 얘기라고요. 시점 때문에 살벌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6월 달에 6월 달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 나왔으면은 별로 주목할 얘기가 아닌데 지금은 이제 미국 사이에 다이다이로 양자 게임으로 외교로 밀고 당기고 이 삿바 싸움을 엄청 한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 얘기 뭐냐면 군사 옵션 가더라도 결국은 미국 사이 양자 게임 틀 안에서 간다. 그러니까 러시아든 중국이든 다 빠져라. 우리가 직접 얘들 다뤄내겠다. 이 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라고 얘기해. 그래서 결국은 이게 김정은의 패착이기도 하고 문재인의 업적이기도 하고 시진핑의 방심이기도 한데 그 평양올림픽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그 직전에 해서 그 북한의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집단이 거간을 중간에 섰잖아요. 그때 누구 보냈나? 누구 정의용이하고 서훈이 보냈잖아요. 미국에 4월 달인가. 그래서 북한이 대화한다 그럽니다. 이제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백악관 가서 하니까 트럼프가 워낙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거의 즉석에서 내가 만날게. 그래가지고 그때 미북 정상회담이 방향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북한이 좀 개기니까 5월 달에 안 한다고 발 뺐다가 북한이 다시 숙이고 나오니까 다시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문재인 업적이에요. 이거 미북 정상회담 가면서 이렇게 양자 게임으로 확 굳어진 게. 미북 정상회담을 해버렸기 때문에 미북 사이 양자 게임 그 구도를 이제 못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도록 시진핑이
방심을 해버린 거죠. 하고 당한 거예요. 시진핑이. 속된 말로 시진핑이 내다봐야 당한 겁니다. 시진핑이 좀 더 똘똘했다면, 중국 공산당이 좀 더 똘똘했다면, 야, 너희 미국이랑 직접 얘기하면 안 돼. 우리 통해서 얘기해. 이건 다자게임 해야 돼. 안 그랬다 너희 말려든다. 그때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돼요. 그 평창올림픽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근데 시진핑 중국 공산당이 브레이크를 못 걸었고, 김정은은 문재인이랑 똘똘 뭉쳐갖고, 야, 트럼프 끌어내갖고 이제 속여먹자. 이 게임을 한 것 같고. 그 문재인은 그거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걸 열심히 중간에서 거간심부름을 했고.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게 외교로 결판나든 군사로 결판나든 이건 미국 양자 게임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못 끼어든다. 이 구도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와중에서 트럼프는 국내를 다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선 뭐가 됐냐? 북한 핵 문제 해결이 미국의 국가 아젠다 넘버1이 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펜스가 미중전쟁에서 한 허드슨 연설,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2+2 회담에서 끝나고 나서 폼페오가 중국을 겨냥하고 한 연설, 그 다음에 2+2 회담 끝나고 미국 국방장관인 매티스가 중국을 겨냥하고 한 연설, 이 세 연설 모두 첫 번째 이슈가 북한 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미국의 내셔널 아젠다 넘버1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너희와 거래해야 될 첫 번째 거래 내역이 북핵이야 임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겉으로는 그렇게까지는 표현 안 하는데 항상 첫 번째가 거론된다는 게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굉장히. 그러면 북핵은 어떤 상황이냐? 사람들은 순진해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혹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깜냥에, 야, 이거 외교 모드 가다가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군사 또 그 전에 저기 2017년 여름 겨울에 했듯이 막 이제 군사 막 움직이고 해안 봉쇄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군사 긴장 높아지는 거 아니야? 군사 긴장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요번에. 제가 짐작하면. 이건 에스컬레이션이 없는 토글 모드예요. 토글이라는 건 TOGGLE. 토글이라는 건 on, off. 이 두 가지밖에 모드가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에스컬레이션이. 이거 뭐냐? 외교가 아니면 BK예요. BK는 블리츠크리그. 그러니까 전격 전쟁, 전격 작전. 그냥 오늘 밤 자정까지 외교 모드에 해당하는 올리브 가지 흔들면서 야, 우리 좋게 말로 하자 하다가 내일 00시 01분에 때려버리는 그런 모드로 갈 거라고요. 이걸 암시라고 상대방도 느끼니까 결국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발신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 몽땅 내려놓을래? 무제한 사찰, 목록 제공 및 무제한 사찰 받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 메시지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의 김가 사교체제, 북한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의 반응은 내가 그런다고 겁먹을 줄 아냐? 미국 너 강도냐? 깡패냐? 이러고 개기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까지는. 지금 이 시점까지는. 이걸 한번 다시 보죠. 자, 외교가 끝나면, 말잔치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어저께 바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라 그러면 이게 세계적인 심층적인 그 경제 전문지잖아요. 이 이코노미스트의 정보국, 이코노미스트 인포메이션 유니트에서 저걸 냈어요. 보고서를. 근데 이 보고서에 아주 심각한 얘기가 들어있다고 해요. 이거 국내 기레기들이 정말 이런 걸, 그러니까 이 어감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외교 모드가 끝나면, 외교 모드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봉쇄로 갈 거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블로케이드. 이 블로케이드라는요, 지금 경제 제재랑은 달라요. 경제 제재는 이코노믹 생션이에요.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블로케이드는 전면 봉쇄를 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외교 모드가 끝나면 어느 순간에 외교 모드 실패했다라고 미국이 선언을 하고 전면 봉쇄로 들어갈 거다. 이러고 쓴 거예요. 그래 무시무시한 지금 보고서를 내놨다니까요. 이코노미스트 정보국이. 아, 이런 거 좀 국내에 조선중앙동화 같으면 이거 보고서 비싸요. 나는 저기 다른 데서 인용된 거 잠깐 본 거고 원문 보려면 이거 아마 몇백 불 줘야 될 거예요. 한 1, 2천 불. 아, 이런 거 그 돈 많은 데서 사갖고 그 똑똑한 외신 기자들이 있으니까 일단 가방끈은 길잖아. 그 외신 기자를 시켜가지고 전문을 읽고 번역해서 요약 번역해서 올려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개판이란 소리죠. 그 여기 이코노미스트에서 왜 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 극심한 군사 대립 간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외교적 시도가 실패했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극심한 군사 대립으로 갈 거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정보국의 보고서 내용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왜 근거를 두 개를 드는데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의 범위와 속도에서 결정적 입장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너희 먼저 목록 지출하고 무제한 사찰 수용해. 그러면 우리가 경제 제재 완화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북한은 야 우리가 머리에 총 맞았냐? 우리가 바보냐? 너희 먼저 미국더러 너희 먼저 제재를 완화해. 그러면 우리가 목록 지출 및 무제한 사찰을 수용을 검토해 보겠다. 북한이 이런 입장이고. 두 개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전혀 북한을 못 믿잖아요. 당연히 못 믿죠. 지금까지 뭐 여러 번 말해놓고 어기고 말해놓고 어기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 너희 6월 12일 날 싱가포르까지 김정은이가 기어 나와서 비핵화 하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행동으로 해봐. 일단 첫 단계. 이렇게 해서 미국은 그걸 딱 멱살을 끌고서 지금 잡아 끄는 상태고 북한 입장에서는 제가 세뇌 탈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이 목록과 무제한 사찰을 허용한다는 얘기는요. 바로 실어낸다는 얘기예요. 핵과 미사일을. 실어내면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밝혀진다고요. 그 설계 방식, 구성 방식, 그 부품 이런 데서 메이드 인 차이나 그 지문이 그냥 곳곳에 박혀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중국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얘기 뭐냐. 중국 그렇게 정면으로 배반한다는 얘기는 뭐냐. 빗장 열고서 미국 품에 안겨갖고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엎어진 거예요. 김정은 집단이. 그러니까 이걸 수용을 못하죠. 빗장 열고 미국 치맛가락 붙잡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저 살려주세요. 이거 할 결정을 하기 전에는 이건 수용 못할 얘기라고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야 너희 뭐 한다며. 그 해봐. 그 문턱 넘어. 그 문턱 넘지 않으면 나 너희 사람으로 인정 안 해. 이 소리고. 그러니까 근본적 결정적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북의 체제를 살려놓고 외교적 방법에 의해서 10년, 20년 걸쳐서 비핵화를 한다. 이거 계속 사찰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사찰을 받았지만 내년에 사찰을 받는다는 허용한다는 수용한다는 그 보장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즉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런 장기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신뢰 바탕이 없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비핵화에 대한 결정적 입장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외교적 방식에 의한 비핵화라는 건 결국 장기적인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이게 수반되는 건데 그거를 위한 신뢰가 없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이코노미스트 정보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이코노미스트 정보국의 보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의문 1번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군사 봉쇄, 경제 봉쇄, 블로케이드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봉쇄로 안 가요. 외교 노력 실패했다 하고 판정되면 실패했다는 거 고백도 안 하고 바로 쳐버릴 거라고요. 전격 작전, 블리츠크리크로 쳐버릴 거라고요. 그냥. 왜냐냐? 너무 위험한 무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을 못 시킨다고요. 외교 노력 실패? 그럼 퍽.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가 절벽인 거예요. 두 번째, 이 이코노미스트의 정보국의 보도에 의하면 그 보고서에 의하면 김정은이 연내 한국 올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쓰여 있는데 저는 별로 그 말 안 믿습니다. 이거는 김정은이 한국에 연내 방문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연내 방문해주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왜 그냥 그 문재인 정부의 끝장에 그냥 거의 일보 직전까지 가니까 국민들 가만 안 있을 거예요.